오늘 흑자 명언은 혹성 탈출이거든요. 진화의 시작. 그리고 항상 죄송하지만 오늘 특히 또 죄송한데 제가 영화를 안 봤어요. 미안합니다. 제일 앞에만 좀 봤고요. 제가 이 영화를 10년 전에 봤거든요. 그냥 대충 할게요. 좀 틀려도 이해 바라고 지금 실시간으로 영화 보면서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따위로 한다고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죠? 언제는 다 보고 했노.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최근 5년 안에 봤던 영화 뭐 이런 걸로 했었잖아요. 근데 나도 10년 이상 전에 봤던 영화를 다시 보지 않고 흑자 명화를 진행하는 거는 저로서도 큰 모험이긴 합니다. 혹성 탈출 시작합니다.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은 어떤 거대한 밀림을 비춰줍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의 밀림이고요. 그곳에서 침팬치들이 평화롭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팬치들도 대부분의 유인원들이 무리 생활을 하죠. 무리를 지어서 살면서 새끼도 이렇게 같이 돌보고 적들로부터 서로를 지켜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얘들도 이제 잡식이긴 한데 주로 과일이나 곤충 같은 걸 먹기 때문에 사냥을 해서 이제 뭘 패 죽인다기보다는 몰려다니면서 뭘 따먹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량한 침팬치들을 어느 인간들이 갑자기 쫓기 시작합니다. 손에는 칼, 몽둥이, 총이 들려 있고요. 침팬치들을 향해 열댓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침팬치들은 도망가지만 도망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미 이곳에다가, 이 바닥에다가 그물을 설치했어요. 인간이 정말 사악한 점은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밟으면 땅에 깔려있던 그물이 하늘로 풍 올라가면서 잡히는 그런 트랩을 설치를 해놨고 여러 마리의 침팬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침팬치도 잡혀가면서 자기 가족들하고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법 시간이 좀 흘렀고요. 몇 주, 몇 달 정도가 흘렀고 이 주인공 침팬치는 어떤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바벨 플레이트 같은 거를, 조그만한 거를 여기저기다 이렇게 빠르게 끼웠다 뺐다 하는 그런 테스트를 받고 있고, 이제 IQ 테스트로 많이 쓰이는 거고, 이 침팬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기업이고요. 이 침팬치들은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이 대기업에다가 납품이 된 겁니다. 침팬치들이 여기에 납품이 된 이유는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미안합니다. 인간이 치매를 고치기 위해서 인간의 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나마 비슷한 영장류, 그 중에서도 침팬치를 잡아와서 뇌세포가 되살아나는 약물을 주입해서 침팬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관찰하고 있고, 이 주인공 침팬치에게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최근에 이 침팬치는 인간보다도 더 빠르게 IQ 테스트 놀이를 통과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이 연구 대표자인데 곧장 대표이사 한테 쫓아 올라가서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사람한테 실험하자. 근데 여기 대표이사는 조금 시큰둥합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너무 당연하죠. 지금 치매 치료제를 만들 정도의 기업이면은 거대 제약회사겠죠. 이 거대 제약회사들은 뭐 결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투자를 통해 신약이 개발이 돼서 이게 대박이 나면은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벌지만 실패하면은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섣부르게 인간한테 실험을 했다가 이 프로젝트 자체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연구를 해서 실패 없이 이걸 끌어가고 싶은 게 대표이사의 마음이고, 남자 주인공은 웬일인지 너무 서둘러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왕년에는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시는 음대 교수셨는데 알츠하이머가 오셔가지고 좀 오락가락하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진 않았고 사람을 불러서 집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아빠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주인공이 좀 밀어붙여서 여기 이사진들을 다 모아놓고, 투자자들을 다 모아놓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약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성과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가장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진짜로 똑똑해진 침팬치를 데려다가 얘가 지금 인간만큼 똑똑합니다. 보여줘. 탁탁탁탁탁. 우기기 김이다 바나나 이 새끼야 막 이런 걸 하면은 투자자들이 와 와우 이러면서 이제 진행시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제법 잘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주인공 침팬치를 프레젠테이션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육사들이, 생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 주인공 침팬치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는커녕 사육사를 공격해가지고 크진 않지만 작은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사육사들이 먹을 걸로
몰래 이렇게 좀 꼬셔가지고 잡으려고 하다가 침팬지가 사육장에서 탈출을 해버립니다. 탈출한 침팬지는 또 웬일인지 다시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이미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날뛰면서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침팬지가 성인 남자 힘의 4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고릴라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침팬지가 마음 먹고 날뛰기 시작하면 사실 사람이 말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팬지가 이 거대한 회사 연구실에 곳곳을 싸돌아다니면서 안 잡히려고 도망을 다니면서 이러는 와중에 프레젠테이션은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나 싶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말썽을 부리고 있던 주인공 침팬지가 프레젠테이션 장소까지 나타나서 대표이사, 이사진, 투자자들 있는 곳에서 웃기! 라고 괴음을 지르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자마자 그곳에 있던 세큐리티가 바로 권총을 꺼내서 빰빰빰빰빰빰 6방을 갈겨버립니다. 침팬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렇게 주인공 침팬지가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 침팬지가 주인공 침팬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주인공 침팬지는 방금 돌아가신 침팬지의 아들, 현재 새끼 상태. 그러니까 주인공 침팬지인 줄 알았던 녀석이 반짝이는 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이렇게 날카로웠던 이유는 간밤에 출산을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서 약간 억지스럽긴 하죠. 여기 전문 사육사들이 몇 명이 있는데 얘가 임신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고 출산한 사실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육실 안에 이 어두컴컴한 데다가 새끼를 낳아놓고 새끼를 낳고 나서 굉장히 예민해진 상황에서 끌어내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폭력적으로 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새끼를 남기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대표 이사는 남자 주인공이 회사에서 잘리는 것만 겨우 막아내고 현재 실험 중인 모든 침팬지를 안락사 지시합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하는 사육사는 나머지 14마리의 침팬지는 전부 안락사를 진행했지만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갓난 침팬지를 죽일 수는 없겠었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면은 자기 집에는 여기에서 지금 시큐리티 일을 하고 있는 사촌한테 걸린다고 남자 주인공한테 며칠만 좀 집에 데려가라고 합니다. 자기가 얘가 있을 곳을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진짜 주인공 침팬지가 주인공네 집에 가게 됩니다. 이제 집에 가면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아버지를 돌보는 출퇴근하시는 돌보미가 계시고 이 돌보미 분께서는 박스에 들어있는 침팬지를 눈으로 보진 못하고 소리만 낑낑 이런 소리를 듣고 강아지를 데려온 줄 알고 아프신 치매 아버지한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러면서 격려 응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아버지 계신 대로 가봤는데 이제 피아노를 자꾸 치려고 하시는데 잘 안 쳐져가지고 굉장히 낙담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기분도 좀 풀어드릴 겸 해가지고 여기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아기 침팬지를 보여드립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셔. 실제로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보통은 이제 개, 강아지들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사회성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뭐 우울증인 분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실 때 이렇게 폭력성 같은 게 없으셔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개, 강아지 이런 동물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니까 병세 호전이 훨씬 빨랐다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정신병원에 강아지가 많이 있는 곳들이 이제 꽤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상 갓난 애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애기처럼 젖도 먹이고 밤에 잘 안 자고 울어가지고 힘들고 막 이래. 근데 조금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태어난 지 24시간이 안 됐잖아요. 뭐 물론 인간이 모든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독립 시기가 늦고 가장 성장이 느리고 자연 상태로 보자면 가장 나약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이제 하루 된 침팬지인데 우유를 젖병에 담아서 먹여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손으로 탁 채가지고 자기가 막 빨아먹습니다. 태어난 지 24시간 되는데 확실히 인간보다 성장이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그래서 얘 키우는 게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한 2-3년 정도가 흘렀고요. 이제 아기 침팬지는 한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침팬지 수명이 한 3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인간의 수명의 보통 3분의 1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침팬지가 2살이면 인간으로 치면 초등학생쯤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집안을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뛰어노는데 얘는 항상 창밖을 보면
보면서 인간 어린 아이들을 쳐다봐요. 저는 이게 주인공이 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침팬지는 직접 그 치매 치료제 주사를 맞은 적은 없어요. 근데 얘 엄마가 그 치료제를 맞았잖아요. 뇌세포가 재생되고 지능이 높아지는 주사를. 그래서 그 당시 임신 중이었어서 이 태반을 통해서 얘가 그 약효 성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맞으면 침팬지의 눈이 녹색이 되는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녹색 눈이었고 지능이 높고. 그럼 이런 애면은 사실상 지능이 인간 수준인데 자기가 사람이라고 착각할 여지가 너무 높잖아요. 이 개들 중에서도 너무 예쁨 받으면서 자란 개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안대요. 자기가 사람 새끼인 줄 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개가 나중에 자기가 사람이 아니고 개인 걸 알게 되면 엄청 충격을 받고 개인데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좀 주인공이 실수한 게 이 침팬지를 사람처럼 길러요. 뭐 위계관계 같은 거를 제대로 알려준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어린아이 기르듯이 진짜로 기른 거야. 밖에만 안 내보내고 학교만 안 보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 침팬지는 창밖을 보면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인간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밖에 나가서 저렇게 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와중에 주인공의 아버지는 치매 증세가 더 심해졌고요. 한 2년 동안 약이 조금 더 발전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회사에서 몰래 이 회사의 소유인데 이 약물은 몰래 세벼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주사합니다. 아빠한테 그냥 주사해버려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사실 이 모든 일의 원흉입니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트롤링을 많이 하지 않아서 역대 영화 트롤러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저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미스트 영화에서 그 교회쟁이 아줌마 총각 여기 잠깐만 있어줘 했던 추격자의 슈퍼 아줌마 이런 사람들보다 트롤링이 더 적은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슈퍼 아줌마 때문에 죽은 사람 자신 포함 1명, 2명 죽었어요. 교회 아줌마 때문에 죽은 사람 자신 포함 한 4-5명. 근데 여기 혹성 탈출 주인공 때문에 죽은 사람 50억 명? 얘가 사람 한 50억 명 죽여요.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야. 근데 시작이 얘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안에 일론 머스크가 있다면 주인공 새끼 때문에 화성 가는 겁니다. 지구가 살 수가 없어서 타노스 이상이에요. 이게 2014년 영화니까 인구가 대략 한 60억쯤 됐을 때죠. 얘가 50억 명 죽여요. 스포일러 해버렸네요 제가. 읍스. 아무튼 여기서도 얘가 섣부르게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게 좀 보이죠. 아빠한테 주사 그냥 놔버려요. 다음 날이 됐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셔가지고 엄청나게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피아노를 치시는데 전성기 못지않게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피아노를 치고 계셔. 그러니까 그 치매 치료제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버지가 치매가 호전되는 것에 너무 기뻐서 아들하고 아빠하고 둘이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 정신 팔려있는 사이에 우리 주인공 침팬지가 이름 지금 얘기하죠. 시저가. 이 시저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치매가 걸린 상황에서도 옛날부터 셰익스피어를 좋아해가지고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명대사 같은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 한 명인 시저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 시저가 밖에 나가버려. 왜 나갔냐? 자전거 타고 싶어가지고. 길에서 애들이 자전거 타고 노는 거 너무 즐거워 보여가지고 자전거가 타고 싶어서 옆집 차고에 들어가서 옆집 애의 자전거를 타려고 탈출해서 들어가 버리고 옆집 아이가 그걸 발견하고 데디 이러면서 아빠한테 이르고 그래서 아빠가 야구바따를 가져와서 우리 시저를 이 새끼 너 뭐 어디서 왔어?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 법석을 치르는데 주인공하고 주인공 아빠가 와가지고 예 무서운 애 아닙니다 이러면서 죄송해요 하면서 일이 좀 일단락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만 해도 저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개만 해도 나한테 이쁘고 나한테 안 무서운 개고 나한테 안 무는 개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지는 알 수 없고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할지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심지어 개보다 더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쩌면 개보다 공격성이 더 강할 수도 있는 침팬지가 이렇게 길바닥에 돌아다닌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쨌든 옆집 야구바따 아저씨한테 코너에 몰려가지고 허벅지가 좀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러 동물원을 찾아갑니다. 동물원 안에 있는 수의사를 찾아가는데 그 동물원에 데려갈 때 유모차에다 태워가는데 시저가 또 그 안에서 슬쩍 천막을 들추고 봤어. 왜냐하면 뭔가 익숙한 소리가 들렸거든. 우끼끼 소리가 들리는 거야. 슬쩍 봤는데 저기에 내 친구들 침팬지들이 저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리고 동물원 침팬지들이 시저를 보자마자 창살 쪽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우끼끼
저 새끼 왜 저기 있노? 주인님 이 새끼 탈출했어요. 막 이런 소리를 지르겠죠 아마도. 시저는 조금 놀래고 어쨌든 수의사한테 데려가서 이제 상처를 꼬매고 시저가 머리가 좋아서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지능이 좀 낮은 동물들은 치료를 해준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는 과정인데도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전신 마취를 해야 하거나 하는데 근데 시저는 지금 너를 치료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이해를 하니까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국소 마취, 부분 마취만 해가지고 상처를 꿰매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침팬치가 참 기가 막히게 이게 수의사 여자가 나 예뻐요. 아주 예뻐요. 그래서 주인공이 다 꼬매면 먹을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니까 침팬치가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수의사가 신기해하는 거야. 수어를 가르쳤어요? 아, 뭐 몇 가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저가 이렇게 하는 거야. 수의사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마이 갓. 당신이랑 내가 같이 밥을 먹어야 한대요. 이 맛에 시저 키운다. 이 맛에 키워. 잘했어 시저. 왜냐하면 시저는 냄새로 알 수 있어요. 아, 뭔 냄새야? 아, 그냥? 알았어. 알았어. 아이스크림 사줄게. 냄새가 나. 어디서 밤꽃 냄새가 나냐, 씨. 그리고 이제 잘 됩니다. 그래서 둘이 연인 사이가 되고요. 이제 집에 초대를 해서 시저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아닌 수의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행복해 보이긴 하는데 결국에 시저는 덩치가 굉장히 커질 거라 여기 안에서 살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인공 새끼는 우리 시저는 내 말 잘 듣고 착해서 괜찮아 막 이질 병을 떨어요 또. 얘는 너무 안일해. 안일을 한 애인데 너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안일한 애인데 뭐 편의점 알바를 해. 안일한 애인데 PC방에서 라볶이를 만들고 있어. 별일 안 나잖아요. 라볶이를 만드는데 안일하게 좀 더 많이 익혔어. 그러면 불었네 뭐 이 정도 하고 말잖아. 근데 얘는 안일한 애인데 인류를 다 죽일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새끼는 안일한데 모든 유인원을 인간 이상의 지능으로 만들어줘서 인간이 멸망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있어. 이 새끼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안일한 새끼들은. 철두철미한 새끼들이 이런 걸 해야 돼. 이 새끼가 한 일을 보세요 지금. 회사의 자산인 유인원을 훔쳐왔어요. 시저를. 몰래. 회사의 자산인 치매 치료제를 훔쳐왔어요. 몰래. 그리고 아빠 자고 있는데 팔뚝에다 그냥 놨어요. 몰래.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엊그저께 시저가 밖에 나와서 말썽을 부려서 옆집 사람이랑 좀 트러블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책시킨다면서 어디 숲에 데려왔어요. 목줄도 풀고. 이 새끼가 영화 역사상 최악의 트롤링 빌런 탑5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들 거였으면 버튼 누르면 폭발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디스커스팅하고 너무 사이코패스 같지만 저 새끼 말이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다 족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린 다 족간이라 인간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이기적인 새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침팬치가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침팬치와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을 두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저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대중들은 저런 새끼를 보면서 이 사이코패스 새끼 말라 이렇게 욕을 하고 저 새끼는 그런 욕을 먹으면서 대신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영화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감정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저도 약 10년 전에는 어느 정도 감정적인 사람이었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덜해졌고 그래서 옛날이랑 볼 때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불쌍한 애기 침팬치 어쩔 수 없이 집에 데려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저 새끼 회사 자산 세베가노 저 도둑놈 새끼네 미친새끼네 저거. 그리고 저 침팬치가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집에 데려가서 키워버리는 거지? 아무데도 신고도 안 하고 저 불법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빠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치매 치료제 갖고 와서 몰래 놔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 새끼 회사 자산 세배가네? 이 새끼 사람한테 테스트도 안 해본 약을 지금 아버지한테 찔러버리네. 이 미친새끼인데 이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제 아내 FP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까지는 아니고 이제 다리 건너에 있는 삼나무 숲에 데려갑니다. 삼나무 숲에 데려가서 목줄을 풀고 여기서 자유롭게 뛰어놀아도 돼. 하지만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 침팬치가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올립니다. 주인을 향해서.
그럼 옆에 있던 수의사 여자친구가 오 마이 갓 왜 정말 놀라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 X발 뭐냐고 빨리 말하라고 아 이거 너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야 침팬지들은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침팬지한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허락을 구해. 그때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올려. 지금 너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남자 주인공한테 손을 이렇게 싹 쓸게 시킵니다. 그럼 이제 허락을 한 거고 얘는 이제 가서 뛰어노는 거예요. 이 장면이 되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사실은. 왜죠? 지금 시저는 남자 주인공하고 자기를 동족으로 본다는 겁니다. 시저는 내 주인은 인간이고 나는 침팬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하고 나는 동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허락을 구하는 거죠. 시저는 그런 거 어디서 배웠대요? 이제 이런 건 본능이죠. 예를 들어서 흑구는 제가 좀 화나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이 이렇게 귀가 아래로 축 처진 채로 꼬리를 흔들면서 저한테 와서 엉덩이를 이렇게 갖다 대요. 이게 이제 개들 사이에서는 난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졌어요. 거든요. 이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제스처들이 다 있죠. 동물마다. 그래서 어쨌든 시저는 신나게 뛰어놉니다. 그리고 시저의 눈이 조금 심상치 않긴 해요. 무언가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인 것 같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 그런 느낌. 거미는 배우지 않아도 집 짓는 법을 안다. 그리고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시저는 7살이겠죠? 만 7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대충 한 고등학생쯤 된 것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한창 사춘기이자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궁금해하는 그런 시기.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향해 가는가? 뭐 이런 거 궁금해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인간도. 그리고 이 시저가 5년 만에 굉장히 커졌어요. 침팬지다 보니까 키는 작아. 일단 대구박이 상당히 크고요. 여기가 이만큼 튀어나왔고 잠깐만 이 두상 어디서 많이 봤는데? 대구박이 크고 귀가 작고 얼굴이 길고 여기 인중하고 턱주가리가 길게 내려와 있고 광대가 튀어나와 있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어디서 봤더라? 아이씨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면상이 존나 커요 시저가. 근데 다리는 존나 짧아. 거의 다리가 몸에서 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대가리는 큰데 키가 작고 이러니까 약간 소름 끼친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도 여자친구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시저하고 삼나무 숲에서 산책을 즐기고 이제 집에 가려고 차 있는 쪽으로 나오다가 셰퍼트를 산책시키러 나온 어떤 가족하고 마주치게 되는데 셰퍼트가 시저를 보면서 마구 짖어요. 와 이러면서. 여기서 시저가 좀 무서운데 시저가 그 셰퍼트를 보면서 무서워한다거나 똑같이 화를 낸다거나 하지가 않고요. 지금 표정을 제가 좀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니까짓 게 지금 나한테? 네가 이 한낱 미물새끼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요. 겁도 줍니다. 그래서 걔가 쫄아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시저가 이제 차를 타러 가는데 지금 목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계속 이렇게 목줄을 답답해하고 막 풀고 싶어 하고 차에 타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맨 뒷자리에 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짐칸 있죠. 원래 짐칸에 타는데 짐칸에도 안 타려고 하고 앞에 타려고 그러고 목줄도 하기 싫어하고 삐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기가 침팬지인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기엔 지능이 너무 높아요. 시저의 지능이 지금 아마 IQ 한 140은 될 거예요. 이미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나중에 되면 시저 IQ는 인간을 훨씬 능가하거든요. 한 180, 200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저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으니까 이제 말도 거의 다 알아듣거든요. 말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데 말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수어로 대답을 해요. 수어도 굉장히 잘합니다. 인간 수준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그 연구실에 데리고 옵니다. 내리진 않고요. 차 안에서 연구실에 와서 사실은 너는 여기에서 태어났어. 너네 엄마가 이 연구실에서 이제 이런저런 실험을 받던 침팬지였는데 너가 여기서 태어났고 엄마는 죽었어. I'm sorry. 이 얘기를 듣고 더 놀라는 게 누구냐면 수의사가 더 놀래. 지금 사귄 지 5년 됐어요. 지금 5년 이상 사귀고 있는 사이인데 처음 들은 거예요. 수의사인데 여태까지 시저에 대한 질문을 안 했겠냐고 처음 만날 때부터 질문을 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준 거야. 근데 수의사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자, 내 남자친구가 침팬지를 키워. 근데 너무 소름 끼치게 똑똑해. 그래서 뭐지? 그냥 좀 천재적인 앤가? 싶었어. 그리고 원래는 침팬지를 집에서 기르는 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나는 수의사야. 하지만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 그냥 대충 뭉개고 있었어.
있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침팬치는 거대 제약회사에서 실험용으로 쓰이던 침팬치의 아들이래. 자식이래. 이러니까 이 시저가 소름 끼치게 똑똑한 게 되게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추궁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서 주인공이 털어놓습니다.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이런저런 실험이 있었다. 그리고 엄마는 죽었고 시저만 남았다. 시저는 똑똑하다. 근데 그 시간에 시저는 계속 거울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막 가로젓고 있습니다. 왜? 시저는 이제 너무 명확하게 자신의 지능과 정신은 인간인데 자기의 몸은 동물인 걸 알아버려요. 여기에 비유하는 게 맞을진 모르겠지만 성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특히나 성인이 되어갈 즈음에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나는 여잔데 남자의 몸 안에 갇혀있다고 느낀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남잔데 여자의 몸에 갇혀있다고 느낀다거나 그때 사람들도 어마무시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신다고 해요. 그때 너무 괴롭다고 하죠. 근데 하물며 내가 인간인데 침팬지의 몸에 들어가 있다고 느낀다고 생각해보세요. 시저가 얼마나 괴로울지. 굉장히 괴롭겠죠. 이런 와중에 너무 큰일이 생깁니다. 지난 5년간 치매 치료약이 효과가 좋아서 아버지가 건강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잘 지내셨는데 그 치매 약의 효과가 이제 떨어져 버렸고요. 치매가 다시 발동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집 밖으로 나오셔서 운전이 하고 싶다고 차 문이 열려있던 아무 차나 타서 운전을 시작하시는데 당연히 운전을 못 하시니까 여기저기 부딪혀요. 살살 부딪힙니다. 앞뒤 차에다가 차를 빼지도 못해요. 근데 하필 이 차가 옆집 아저씨 차야. 차도 좋아. 심지어 스포츠카예요. 옆집 아저씨가 노발대발하면서 나와가지고 내리라고 소리를 막 지르고 할아버지를 약간 육체적으로 조금 밀치면서 겁을 주고 막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 이 모습을 시저가 보게 되고 시저는 극도로 분노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오고요. 옆집 아저씨를 개팹니다. 침팬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고가 하나 있죠. 침팬지 조련사 여자분이 계시고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침팬지를 연구하셨고 침팬지랑 같이 먹고 자고 할 정도로 침팬지를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한 침팬지가 엄청나게 빡이 돌아가지고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 사육사분을 공격했고 그 사육사분의 얼굴이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이 되셔가지고 그게 신문 기사로도 실려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죠. 그리고 이 침팬지가 저도 옛날에는 그 타잔 옆에 따라다니는 치타? 침팬지인데 왜 치타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치타 같은 거를 저는 어렸을 때 봐서 침팬지에 대한 호감이 좀 있었는데 사실 영장류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게 침팬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파 메일이라는 단어를 그런 용어를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어떤 학자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팬지를 연구해 보니 우리가 인간이면은 싸움을 존나 잘하는 사람을 상남자, 리더 이렇게 많이 불렀지만 침팬지 무리를 관찰하다 보니 싸움을 가장 잘하는 수컷이 리더가 아니더라.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현명하고 싸움을 중재할 수 있는 침팬지가 리더가 되더라. 그 리더 침팬지를 부르던 용어가 바로 알파 메일입니다. 알파 메일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침팬지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놀라웠던 거. 침팬지들은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남 탓을 합니다. 롤에서 라이너들이 정글 탓을 하는 것처럼 이 무리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불행해 이 무리가 그러면 알파메일 너 때문이야. 알파메일 씨발 왜 갱 안 오노. 알파메일 씨발 왜 바나나 안 구해오노. 이러면서 젊은 수컷 몇 마리가 알파메일 수컷 리더 수컷을 찢어 발겨버립니다. 진짜로 죽여요. 진짜로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먹는 신용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 리더 침팬지의 새끼가 있으면 새끼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 침팬지의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열형이라고 하나요? 그걸 바로 해버려요. 굉장히 잔인한 생명체입니다. 침팬지가. 그러니까 나는 2014년에는 이걸 몰랐어 나는. 근데 지금은 알잖아 내가. 그러면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얼마나 생각 없는 새끼인지 이제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는 거죠. 침팬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던 새끼면 침팬지가 어떤 애들인지 알 거 아니야. 침팬지가 얼마나 흉폭할 수 있는 생명체이고 얼마나 전투력이 강한지도. 근데 이런 거를 심지어 실험에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애를 집에 데려오고 이렇게 사고를 한번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또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남자 주인공 새끼는 어마무시한 트롤러예요. 동물행동학 전공입니다. 잘못 알고 계셔요. 침팬지는 여자가 무리내 모든 남자와 한 번 이상 합니다. 서열이 높은 남자와 많이, 서열이 낮은 남자와
조금. 유인원 남자는 자신과 관계를 가지지 않은 암컷의 새끼를 해하는 본능이 있어 침팬지는 여자가 무리 내 모든 수컷과 한 번 이상 함으로써 새끼를 지키도록 진화했어요. 따라서 침팬지 수컷은 명확한 새끼가 없어요. 침팬지 보노보노는 부부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집본에서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처럼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미있으니까. 제 방송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재미! 그런 식으로 진화해서 자신의 새끼를 지키는 거 재미없어! 새끼를 잃어야 재밌어! 농담이고 요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옆집 아저씨를 마구 폭행하고요. 이제 아저씨가 손가락을 물려서 피를 흘리니까 갑자기 이제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이성을 좀 찾고 주인공의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만 이미 늦었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고요. 그 야생 동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시저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에 당연히 붙잡히게 됩니다. 법원의 지시로. 그리고 여기 이 시설의 대장 관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관상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시저는 사고를 쳤기 때문에 사람이 감옥 가듯이 야생 동물들이 잡히는 이곳으로 오게 되고요. 여기는 동물원이 아닙니다. 야생 동물이 잡혀 있는 곳입니다. 시저가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숲인 줄 알고 좋아했다가 이제 다 그림인 걸 확인하고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하고 당연히 산책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잠깐 있다가 집에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남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되고 시저만 여기 남게 되죠. 이때 또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큰 잘못을 하는데 이미 이제 유리막 사이로 시저는 저 안에 갇혀 있고 인간인 주인공은 이쪽에 있어요. 시저가 놀랍니다. 안 그래도 동물원에서 한번 갇혀 있는 애들을 봤잖아. 얘기를 두드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렇게 수어를 합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 새끼가 조금만 참어. 다 잘 될 거야. 조금만 여기 있어. 내가 반드시 너 데리러 올게 라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립니다. 시저는 자기 제발 빨리 여기서 꺼내달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계속 수어를 하지만 조금만 참으라고 금방 데리러 오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금방 데리러 못 오죠. 왜냐하면 시저는 사람을 공격한 야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키워도 되는 개가 사람을 공격해도 안락사를 시키네 마네 하는 마당에 불법적으로 키우던 야생 동물이 사람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내일 모레 데리러 올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시저는 여기서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되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곳에는 다른 침팬치들, 오랑우탄들, 고릴라들 등등 유인원들이 잡혀 있는 곳이고 여기 있는 유인원들은 아무래도 좋지 못한 대우를 받고 좁은 곳에서 오래 갇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다들 좀 정신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입이 들어오니까 막 웃기기 하면서 철창에 매달려가지고 막 병을 떨고 시저는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시저는 여태까지 안락한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자라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범죄자들만 모인 감옥에 집어 던져진 그런 꼴인 거죠. 물론 남자 주인공은 백방 노력을 합니다. 시저를 다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와중에 아버지 치매도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주사량을 더 늘리고 이래저래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지금 시저가 갇혀있는 곳에 대장이 굉장히 못돼 보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사람보다 더 문제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여기 사육사 대장이거든요. 사육사가 말포이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다급해지니까 이 주인공이 회사에 가서 대표이사 아저씨한테 말합니다. 빨리 개발 완료해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그건 위험해. 저번에 사고 났었잖아. 주인공이 얘기하죠. 저 그걸로 아빠 치매 고쳤어요. 대표이사가 놀라죠. 여러 의미로. 사람한테 실험하면 안 되는 건데 함. 그리고 그 약물은 회사 밖으로 갖고 나갈 수 없는 대회 비인데 갖고 나감. 이 새끼인 거야 이 새끼. 얘는 사실 지금 당장 회사 잘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소송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놈이에요 이거. 근데 어쨌든 대표이사도 혹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옛날 사고 때문에 치매 약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침팬지한테도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답답했는데 이 새끼가 자기 아빠한테 해버렸다는 걸 어떡해.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치매가 나았대. 이러니까 대표이사도 혹하죠. 진행시켜. 당장 침팬지 구해오고 침팬지들한테 당장 다 맞춰봐. 이렇게 되죠. 이 와중에 이제
시저는 아주 더러운 우리에 갇혀서 여태까지 먹던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아닌 개사료보다 못한 것들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사료를 주던 말포이한테 사료를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화가 난 말포이는 소방호수로 뿌려버립니다. 시저한테. 이 물대포에 장사 없어요. 물대포를 뿌려버립니다. 옛날에 우리 시위하시던 분이 물대포 맞고 돌아가신 일도 있고 하잖아요. 물대포 진짜 무섭거든요. 시저를 이제 물대포로 너와 나의 눈높이다 이러면서 알려줘버리죠. 시저는 지금 매우 불행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얘는 지능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어디서 분필 같은 걸 주워다가 벽에다가 집에 있던 창문을 그려요. 항상 그 창문 밖을 보면서 나도 밖에 나가서 저렇게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싶다라는 소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벽을 보며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주인공이 이렇게 대표이사한테 확 질러버린 이유는 뭐냐? 이 치매 치료약이 완성이 돼서 진짜로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시저를 다시 데려오는 것도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연구실에 있는 침팬지들 중에서 이제 에이스급 침팬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인상이 아주 고약합니다. 굉장히 관상에서 안 좋은 거는 진짜 다 때려 박은 것처럼 정말 악의적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똑똑합니다. 시저랑 좀 다른 거, 시저 엄마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시저 엄마는 인간과 어느 정도 교감을 하면서 지능 검사가 됐는데, 얘는 정말 사이코패스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먹을 걸 받고, 시키는 걸 하고 먹을 걸 받고, 감정 같은 게 없고 교감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이 행동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보여지고, 아마도 인간 사이코패스에서 좀 영감을 얻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침팬지지만 사이코패스. 이제 얘가 어쨌든 가장 똑똑하니까 치매 치료약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 치매 치료약은 주사가 아닌 기체로 만들어졌고, 이제 그거를 흡입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이 회사는 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새끼들은 안 그러면 엄브렐라 사처럼 될 것 같아. 전 인류 다 죽일 것 같아. 지금 포악한 침팬지한테 치매 치료제 약을 기체 상태로 들여 마시게 할 거니까 마스크를 씌워서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면 이렇게 마실 거 아니야. 근데 그 약을 마시니까 침팬지한테 약간 발작이 일어나요. 엄청 큰 건 아니고 그냥 몸을 막 이렇게 들썩이는. 옆에 있는 애 팔을 쳐가지고 그 애가 가스가 나오는 호수를 건드리는데 그 호수가 뽑혀요. 근데 호수가 고장나고 이런 게 아니고 호수가 진짜 거의 무슨 헐렁하게 이렇게 얹혀져 있어. 약간 워홀 갔다 온 전 여자친구처럼 이게 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걸쳐져 있어, 호수가. 그래서 호수를 툭 치니까 그냥 쑥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이 그걸 마셔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호수를 껴, 헐렁한 데다가 다시. 근데 늦었죠? 마셨죠? 어쨌든 뭐 가스 주입은 성공하긴 해. 근데 문제가 사람 한 명이 그걸 같이 마셨어요. 다시 이제 시저가 있는 곳으로. 시저는 왕따입니다. 뭐 너무 당연하지만 침팬지도 이제 서열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좀 그런 경험 있잖아요. 특히 남자 학교면은 누군가가 약간 애매해 보이는 애의 팔뚝을 주먹으로 쳐요. 걔가 가만히 있으면 오케이, 내가 잡았고,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애들이 팔뚝을 맞은 애를 딱 보고 나는 쟤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럼 쟤는 나보다 더 세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서열 정리를 하죠. 때린 애는 그거보다 좀 더 세 보이는 애한테 가서 짓궂은 장난을 친다든지 뭐 지우개를 던진다든지 팔뚝 같은 데를 한 대 친다든지 하죠. 그랬을 때 맞은 애가 뭐야 씨 하면서 같이 때려? 근데 펀치가 셌어. 그러면 미안, 장난 이러면서 얘는 나보다 더 위, 이러면서 한 학급에 우리 때는 한 45명씩 있었는데 내 서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서열을 정하죠. 진짜 싸워서 우미관 앞에서 맞짱 떠가지고 정하는 거 말고 가서열을 좀 정하죠. 이러면 어느 정도 안정기가 오고, 이제 그러면서 학기 초에 한 3번 정도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얼추 이제 서열 정리가 끝나잖아요. 인간도 왜냐하면 영장류하고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근데 침팬지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제 서열을 정하려고 하겠죠. 새로운 침팬지가 왔어요. 그러면 얘를 내가 잡아야겠다 싶은 침팬지가 엄청 괴롭히죠. 예를 들어서 서열 한 2등쯤 되는 애가 와서 괴롭혀요. 이때 얘가 뭐유 뻘 이러면서 싸워서 이겨? 이러면 얘가 랭킹 2등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쫄아서 안 싸워? 그러면은 랭킹 3등이 와서 건드려. 또 안 싸워? 랭킹 4등이 와서 건드려. 또 안 싸워? 5등이 와, 6등이 와. 한 8등쯤이 와서 건드렸어. 넌 선 넘지? 이러면은 8등하고 싸우고, 얘가 이기면 한 7등 후보 정도가 되는 거죠. 공동 7등 정도가. 이게 이제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시저는 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좀 불쌍합니다. 5만 1000만 끼가 다 쫓아와가지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시저가 덩치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시저는 머리가 좋은 거지 체격이 크고 싸움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당해요. 이제 서열 1위 침팬지한테 쳐맞은 것 같아요. 불쌍하네.
그리고 이제 연구실에서는 그 포아카기가 치매 치료제 그걸 마셨잖아요. 하루도 채 안 지났어요. 아까 낮에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이 새끼가 대표이사 이름을 씁니다. 칠판에다가. 대표이사가 이거 진짜 효과 있나? 이러면서 원래 잘 안 내려오는 양반인데 침팬지 있는 곳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이 험상궂은 새끼가 쓱 보더니 칠판에다가 J. 컵스 네 이름 제이콥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씩 웃어요. 진짜 소름 끼치게 생겼습니다. 이 새끼. 대표이사는 그걸 보고 환하게 웃습니다. 됐다. 치매 정복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진짜 치매를 낫게 하는 주사제가 나온다면 어마무시하긴 하겠죠. 그리고 이 주인공 새끼는 집어릇 개 못 주죠. 이제 기체 상체로 업그레이드 된 이 치매 치료제를 또 집으로 세벼갑니다. 미친놈이에요, 이 새끼. 그리고 시전은 이제 실컷 처맞고 다시 이제 우리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게장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닭 게장처럼. 거기에서 오랑우탄도 나이가 들수록 엄청 커지는 거 아시죠?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늙어가지고. 그 오랑우탄하고 수어를 나눕니다. 오랑우탄이 먼저 너 많이 다쳤어? 이러니까 시저가 수어를 할 줄 알아? 옛날에 동물원에서 이걸로 간식 많이 얻어 먹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여기 대장 아들하고 마취총으로 침팬지들 쏴가지고 3마리를 우리에다가 넣거든요. 뭐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이게 문제 일으키는 전국의 유인원들이 이쪽으로 모이는데 얘들 이거를 동물원 같은 데다 팔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장사한다. 알려줍니다. 여기 시설의 대장은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돈 주면 해줘요. 돈 주면 돼. 시저 데려가고 싶으면은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면 됩니다. 아들이 문제야. 이 아들은 너무 X이라 침팬치하고 라이벌 관계를 쌓고 있어요. 그래서 시저가 자기를 무시하니까 못 참고 괴롭히고 시저가 자기한테 무릎을 꿇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이 새끼 X이에요. 침팬치랑 싸우는 순간 자기가 침팬치 수준이 되는 건데 X이에요 얘는. 아빠는 그냥 이거야 돈이야 그냥. 말포이 X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매일매일 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랜만에 주인공 커플이 시저를 보러 왔고 이제 철창을 두고 서로 만나게 되는데 시저가 애원을 하죠. 자기 좀 데려가라고 막 제발 좀. 아휴. 그래서 시저를 막 데려간다고 떼를 쓰는데 허가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이러면서. 근데 뭐 뻔하죠.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돈 많이 주면 다 해줘. 그리고 이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말포이 새끼는 침팬치하고 라이벌리를 쌓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X인 같냐면요. 여기에 여자를 한 2명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여자애들이 이 침팬치 네가 다 관리하는 거야? 이러니까 야, 와 진짜 너 쩐다. 이게 가능하냐? 나 좀 궁금한데 뭐 술집에서 헌팅을 했어. 내 친구하고 같이 여자 2명. 너 무슨 일 해? 나 유인원 보호소에서 일해. 오 진짜 신기하다. 거기 뭐뭐 있는데? 뭐 침팬치랑 오랑우탄이랑 고릴라 뭐 다 있지? 나 보고 싶어. 나 좀 관심 있어. 보여줄까? 그래도 돼? 그거 막 안 되는 거 아니야? 불법 아니야? 불법 위에 내가 있지? 이러면서 유인원 관리소 같은 데를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오를 잡는 게 가능한 거야? 나랑 침팬치 보러 갈래? 웃기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포이가 내가 얘들 잡들이 하는 거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전기 통하는 경찰 봉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침팬치들이 있는 곳이 철창이잖아요. 철창을 그 전기 통하는 걸로 쓱 긁으면은 바직바직 하면서 이제 막 전기가 다 통하거든요. 그럼 침팬치들이 무서워서 막 개쫄고 그걸 보여주면서 여자들한테 가오를 잡아요. 말포이는 거의 X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같이 왔던 남자인 친구 애가 시저한테 관심을 좀 보입니다. 너 막 이거 먹고 싶지? 이러면서 막 놀려. 그리고 시저가 낚시를 합니다. 바보인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와서 자기한테 주라고. 그리고 이 남자인 친구가 시저한테 가까이 오고요. 시저가 이 남자의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고 안 놔주죠. 힘 존나 세요. 성인 남자 힘의 4배니까 약간 그 에디 홀이나 하프토르 같은 애들한테 멱살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실제로 침팬치하고 거의 200kg 나가는 스모 선수하고 줄다리기 했는데 빨렸잖아요. 스모 선수가 힘이 존나 세가지고 멱살을 꽉 잡고 해치진 않고 그대로 탁 놔줍니다. 말포이가 놀래가지고 구해주러 왔다가 놔주고 나니까 시저를 딱 쳐다보는데 이때 시저의 표정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여태까지는 유인원처럼 보였거든. 여기부터 이제 인간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쳐다봐요. 말포이를. 여기는 정말 얼굴은 침팬지인데 정말 인간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약간 겁이 나니까 이 여자애들이랑 남자도 이제 나가고 말포이도 약간 이제 살짝 쫄았어요. 솔직히 말포이. 그리고 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방금 전에 시저가 이 말포이 친구 멱살 잡을 때 있죠. 소매치기로 나이프를 뺐어요. 주머니에 포켓 나이프가 있었어요. 이렇게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는 날이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세볐어요. 그래서 말포이가 퇴근하고 나니까 나뭇가지에다가 그 나이프를 묶어가지고 철창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릴라가 있는 곳으로 가고요. 고릴라는 따로 있어요. 침팬지랑 같이 있으면 안 되죠. 다 찢어 죽여버리죠. 고릴라 우리의 문을 열고 당연히 여기에 나 대장이겠죠. 고릴라를 툭 쳐서 불러내고 고릴라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빡 돌아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고릴라는 정말 좀 불쌍하게도 침팬지들은 밤에는 우리에 갇혀 있지만 낮에라도 그 침팬지들이 놀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놀잖아요. 나무도 한 그루 있고. 근데 고릴라는 밖에 내놓으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계속 그 철창 안에만 갇혀 있어야 돼요. 심지어 독방이에요. 침팬지들 있는 곳이 아니고 다른 데 혼자 독방에 갇혀 있어. 그래서 시저가 문을 열어주니까 처음에는 좀 무서워하다가 갑자기 온 사방팔방 뛰고 땡글땡글 구르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시저한테 후후 라고 합니다. 대충 고마워 라고 한 것 같아요. 땡큐. 시저가 똑똑하죠.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침팬지 대장이 있잖아요. 내가 이기긴 좀 힘들어. 왜냐면 여기 침팬지 대장이 시저보다 등치가 커요. 이 새끼가 빡대가리지만 싸움은 잘한다 이거야. 시저는 똑똑하죠. 침팬지 우리 하나하나 버튼 누르면 문이 다 열리거든요. 대장 침팬지 우리의 버튼을 누릅니다. 침팬지는 NPC 같이 평소 하던 대로 문 열렸네? 이러면서 놀이터로 나갑니다. 놀이터에 나가니까 시저와 고릴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저는 대장 침팬지를 석유통이네요. 석유통으로 대장 침팬지 대가리를 쳐가지고 쓰러뜨리고요. 쓰러져 있는 대장 침팬지를 내려다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고릴라가 있어. 시저가 눈으로 명령합니다. 꿇어라. 대장 침팬지는 고릴라한테 찢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 무릎을 꿇고 손을 올립니다. 어느새 시저가 모든 침팬지 우리의 문을 열어서 다들 그 철창 사이로 이 모습을 보고 있고 시저는 대장 침팬지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대장이 되었습니다. 똑똑해. 그래서 이 주인공 미끼는요 이제 발전된 약물 있죠. 그걸 집에 몰래 또 세벼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이마시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하기 싫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존엄사를 선택하신 거죠. 존엄하게 인간으로 죽고 싶다. 그런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는 실제로 돌아가시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또 잠시 동안 시저를 좀 못 챙기게 돼요. 시저는 지금 이 사이에 안에서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고 참. 그래서 아버지 상을 치르고 회사에 출근해봤더니 대표이사 새끼가 혼자서 이것저것 엄청나게 진행을 해놨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인은 그러니까 이 지적 재산권의 주인은 돈으로 따지면 회사가 맞지만 이 연구는 이 남자가 주도해 온 거예요. 거의 10년 전부터. 그래서 얘가 허락을 해야만 원래 어떤 실험을 하는 건데 대표이사가 또 권한이 있다 보니까 다른 침팬지들한테 치매 약물을 이제 주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화를 냅니다. 이 약물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한 마리한테만 일단 해본 건데 왜 마음대로 막 하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는 거지만 이렇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해답은 없이 정의만 추구하는 바람 주인공 캐릭터들이 뭐 늘상 그렇듯 자기는 회사 소유물인 침팬지 훔쳐가고 약물 2번 훔쳐가고 불법 시술하고 병을 떨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자기가 연구하던 거 침팬지 한 마리한테 더 실험했다고 개질 병을 떨고 약이 불안정하다 어쩌다 라를 합니다. 그 불안정한 걸 니네 아빠한테 꽂았잖아 너는. 친놈이에요 저거. 사실상 여기서 28일호가 시작되는 거야. 내가 하면 착한 절도, 착한 충동적인 행동, 남이 하면은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감성적인 주인공 캐릭터가 전 요새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표이사가 주인공을 설득합니다. 이거 막 돈이 얼마가 걸린 건 줄 아냐,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왜 설득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얘 해고시키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이 와중에 저기 기업에서 침팬지들 사육시키던 그 사육사 있었잖아. 그 사람이 저번에 흉악하게 생긴 애한테 치매약 주입시키다가 들이마셨잖아요. 얘가 이제 회사를 안 나가고 있었어. 몸이 아파서 잘렸을 수도 있고요. 얘가 주인공네 집을 사적으로 찾아옵니다. 주인공은 집에 없어서 만나지를 못하고요. 기웃기웃거리다가 이 동네 대장, 골목 대장, 옆집 아저씨와 마주치고 당신 뭐야? 어디 샀어? 아 저기 이 집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무튼 지금 없어요. 집에 안 들어온 지 한참 됐어. 아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피를 토합니다. 지금 이 사람 그거 마시고 코피 계속 나고 있고요. 기침하면 피 나오고요. 그 피를 옆집 아저씨한테 토했어요. 뭔가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이때 주인공은 돈을 구해다가 대장 아저씨한테 갖다 줍니다. 이제 대장 아저씨가 돈 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슥 세보더니 이거 함정은 아니지?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고 철두철미한 아저씨예요. 아들하고 달라. 아니 이런 늑대한테서 어떻게 그런 개새끼가 나왔는지를 모르겠어. 이 아저씨는 늑대야. 곽철용급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의 액수가 좀 커. 100달러짜리가 한 100장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슥 보더니 이거 함정은 아니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난 정말 시저를 사랑한다고요 이러면서 시저를 다시 집에 데려가는 걸 허락받습니다. 근데 대장 아저씨는 또 뭐라 그러냐, 원칙적으로 나는 허락한 게 아니야. 돈을 쓱 보더니 근데 한 마리 없어진다고 누가 아는 것도 아니긴 해. 난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집 갔다 오려면 1시간 20분은 걸리겠네 이러면서 자리를 비우고 말포이한테 갑니다. 내 시저 꺼내줘. 말포이가 뭐? 네가 누군데? 니네 아버지가 허락한 거야. 아 아빠가? 알았어요. 아빠 말을 어기면 안 돼. 시저의 철문을 엽니다. 주인공이 얘기해요. 시저 집에 가자. 근데 시저가 달라요. 이제 거의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옛날에는 막 언제 꺼내줘. 나 집에 갈래. 아빠 내가 잘못했어. 사람 공격 안 할게. 말 잘 들을게. 집 밖에 안 나갈게. 막 이랬던 앤데 며칠 전에 수많은 일이 있었잖아. 주인공을 보고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그리고 다른 유인원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주인공 손에 들려있는 목줄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철창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좀 무서워요 이 장면 보면.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저는 권라떼 같은 상태입니다. 시저 지금 아직도 주인공 좋아해요.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거의 울어요. 지금 앞에서는 이렇게 째려보면서 문을 이렇게 닫았단 말이에요. 뒤돌아서서 울어요. 왜냐면 주인공이랑 같이 집에 가고 싶어요. 아빠 너무 사랑해요. 근데 자기한테는 더 큰 걸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유인원 새끼들을, 이 천덕꾸러기들을 내가 이끌고 자유를 선물해주고 인간의 놀이개가 아닌 하나의 엄연한 생명체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이들을 독립시켜주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라떼가 츤데레지만 결국 줬듯이 얘도 너무 아빠를 사랑하지만 보내주는 겁니다. 왜냐면 레볼루숑 해야 돼. 혁명해야 돼. 그리고 이 모습을 모든 유인원들이 지켜봤죠. 다른 침팬지들도 침팬지니까 지능이 어느 정도 높잖아요. 예전에 저 사람이 왔을 때 얘가 얼마나 막 반겼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어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얘가 스스로 문을 닫고 보내버린 거 다 봤잖아. 얜 진짜다라고 생각하겠죠. 얘는 진짜 2030의 리더가 될 자질이 있다. 우리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얘가 전부 통합시키고 통합장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유인원들이 웁니다. 시저를 위해. 모두의 리더가 됩니다. 이제 시저는 대장 침팬지를 먹을 걸로 유인해가지고 밖으로 빼내고요. 지금은 시저가 대장이긴 한데 이 전 대장 침팬지로 하여금 간식을 나눠주게 합니다. 정말 똑똑해. 그리고 자신은 그걸 지켜봅니다. 이게 정말 똑똑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원래 대장이었던 침팬지야. 근데 시저한테 어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시저한테 1대1 맞다이 떠서 져서 꿇었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있는 고릴라가 무서워서 무릎 꿇은 거잖아. 그러면 전 대장 침팬지는 시저한테 굉장히 벼르고 있겠죠. 조만간 너랑 맞짱 떠가지고 내가 다시 대장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런 전 대장 침팬지의 문을 열어주고 간식 과자 봉다리를 준 다음에 다른 애들한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 대장 침팬지는 이 과자 봉다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침팬지들의 말을 듣게 하겠죠. 그리고 그게 가오가 살겠죠. 우미관에서 맞짱을 떠서 내가 이겼어. 내가 김두한인데 구마적 이겼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구마적을 보고 야 이 병이 싸움 같이 못하네 이러면은 구마적은 김두한한테 목숨 걸고 복수하려고 하겠죠. 근데 김두한이 갑자기 쓰러진 구마적의 손을 딱 잡아준 다음에 아이고 형님 정말 강하시군요. 형님은 그래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지 않습니까? 하하하. 여기 이 술집은 구마적 형님이 관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총 매출의 20%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구마적도 가오가 살고 원래 자기 나와바리에서 계속 대장놀이 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수익도 김두한한테 보내주고 할 거 아니야. 이게 똑똑한 리더잖아요. 그거를 이 침팬지가 하는 거야 지금. 전 대장 침팬지 가오를 살려주고 위계와 규율을 만들었죠. 이제 시저한테 바로 맞다이 뜨자고 하면 안 돼요. 전 대장 침팬지를 꺾어야 시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위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몽키 디 시저 가무가무나 오케이
근데 이제 침팬지들이 평화를 찾았어요.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되게 평화로워. 근데 시저가 정말 무서운 게 다른 애들이 놀고 막 이럴 때 시저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 오뎅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여기에 그나마 맞춰줄 수 있는 게 오랑우탄이 와서 뭔 생각하냐 하면서 막 질문해. 그리고 오랑우탄이 물어봅니다. 과자를 왜 나눠준 거야? 너 혼자 먹을 수 있잖아. 왜냐면 시저만 우리를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밤에 우리 열고 나가서 간식 냉장고에 가서 간식 실컷 먹고 들어오면 돼. 그리고 침팬지들은 어차피 말을 못하니까 이르지도 못해. 꼰지르지도 못해. 그러니까 오랑우탄 입장에서는 왜 너 혼자 안 먹고 나눠준 거야? 라고 한 거야. 오랑우탄은 이 정도 지능이니까. 시저가 갑자기 나뭇가지 하나를 들더니 탁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5개 정도를 만들더니 안 부러지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는 약해. 뭉치면 강하다. 시저가 큰 뜻을 알린 거죠. 근데 오랑우탄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고 가. 다른 애들은 멍청해 이러면서 가. 시저가 고민하는 것도 그겁니다. 나 하나보다 뭉치면 강한 게 맞아. 내 애들 너무 멍청해. 어떡하지? 시저는 문을 열고 간식 창고에 가서 간식을 꺼내오는 대신에 아예 이 시설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무를 타고 뛰어서 자기 옛날에 살던 집까지 갑니다. 그 집에서 자기 없이도 여자친구하고 행복하게 자고 있는 주인을 침대 끄트머리에서 쓱 쳐다보고요. 냉장고를 열어서 주인공 새끼가 회사에서 쎄배운 약을 가져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개 미친 쓰레기입니다. 시저가 이 약을 훔쳐와서 시설에 돌아와서 유인원 숙소에다가 터트립니다. 체류탄처럼 터지거든요. 침팬지들은 이제 이걸 마셨고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말포이가 와서 철문을 막 두드리면서 일어나 이 새끼들아! 니네가 좋아하는 놀이터 갈 시간이다. 이 멍청한 새끼들. 이러면서 철문을 두드리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침팬지들이 우키키 빨리 놀이터 가고 싶어요. 저 간식 하나만 주세요. 이랬던 애들인데 말포이가 문을 막 치니까 일어나가지고 다들 사람처럼 말포이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아, 말까지 했으면 재밌었겠어? 말포이 왔냐? 모든 침팬지들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저는 이게 2회차니까 아마 더 똑똑해졌을 거예요. 침팬지들이 일어나서 막 자기 몸도 살피고 지능이 하루 만에 너무 높아졌어. 시저가 침팬지들의 눈을 보고 눈 색깔 변한 것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하나하나 얼굴을 익힙니다. 우탄 씨도 눈이 녹색이 됐고 되게 총명해졌어요. 원래 나이가 좀 있거든요, 우탄 씨가. 그리고 여기 시설 대장님이 잠깐 외출하려고 나오면서 그 놀이터를 딱 봤는데 진짜 소름 끼치네. 침팬지가 한 40-50마리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노는 애가 없어요. 전부 다 사람처럼 서서 마치 무슨 회의 같은 거라도 하듯이 시설을 둘러싸고 다들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소장이 와서 딱 보니까 인기척을 느끼니까 갑자기 평범한 침팬지인 것처럼 네 발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전에는 다 두 발로 걸어다니고 있었으면서. 근데 당연히 소장 입장에서는 설마 이 새끼들이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갑자기 갖게 됐겠어 이렇게 생각할 리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고 가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이 치매 약 있죠. 이게 실험을 끝내고 양산에 들어갑니다. 됐어요. 진짜 X였습니다. 이제 이 시각에 회사에서 침팬지들 이렇게 조련하던 조련사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집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일단 피를 많이 토했고요. 몸이 약간 썩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집에 죽어 있어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 아시죠? 옆집 아저씨 직업이 기장이에요. 항공기장. 그 아저씨 지금 감염됐거든요. 비행기 몰고 날랐습니다. 지금. 저녁이 돼서 유인원들 이제 다시 우리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놀이터에 있는 애들. 말포이가 다른 침팬지들은 전부 우리로 들어갔는데 시저만 놀이터에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서. 그래서 말포이가 무적의 무기인 그 전기 통하는 몽둥이 있죠. 그거 들고 시저한테 갑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또 전기 빠따 맛 좀 볼래 이 새끼야 이러고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다른 침팬지들은 창살 너머로 그 모습을 쳐다봅니다. 이제 뭐 시저는 이 똑똑해진 침팬지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얘들이 하려는 일들이 위험한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침팬지들 중에서 인간한테 길러지고 갇혀서 살던 그 시절에 이미 익숙해진 애들은 뭔가 위험한 일을 하자고 하면은 안 할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시저가 얘들을 가장 두렵게 했던 말포이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행동을 보여주겠죠 아마. 그래서 말포이하고 시저하고 둘이 마치 서부극에서 서로 허리춤에다가 손을 넣고 서로를 째려보는 것처럼 견제를 하고 있고 말포이
걔는 치사하게 다른 관리자한테, 얘는 약간 X밥이거든요. 말포이 말 잘 듣는 애. 걔한테 마취총 가지고 저격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네가 마취총 시저한테 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말포이가 진짜 X인 게, 말포이는 시저가 요즘에 기어오르니까 오히려 역으로 내가 이 전기 빠따로 시저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른 유인원들한테 봤지 너네 대장 나한테 꼼짝 못하는 거 이러면서 유인원 서열 정리를 하려는 거거든요. 이 지능 유인원이에요. 말포이가 전기 몽둥이를 막 휘두르면서 시저가 맞고 지직지직 하면서 좀 혼이 나요. 근데 어느새 말포이가 휘두르면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 패턴은 전부 알고 있다고. 이 녀석 싸움 중에 성장하고 있어! 해가지고 말포이 공격을 다 피하더니 이야! 하고 치는 거를 손을 탁 잡았어. 그러니까 말포이가 이 더러운 원숭이 X가 감히! 이 얘기를 들은 시저가 NO! 유인원 최초로 말을 했습니다. NO! 라고. 정말 상징적인 대사죠. 항상 인간의 말을 들어왔던 침팬치가 처음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한 말이 NO! 안 돼. 확실히 다른 침팬지 친구들도 똑똑해졌지만 여기 시저는 2회차라서 좀 더 똑똑한 것 같긴 해요. 다른 애들 아직 말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습을 침팬지들이 보고요, 굉장히 놀랍니다. 고릴라도 보고 오랑우탄도 보고 어마무시하게 놀랍니다. 말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시저도 흥분합니다. 그래서 말포이를 완판치로 때려 눕히고 옆에 침팬지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보면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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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할 줄 안다. 나 말할 수 있다 라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발전이 아닌 진화인데 이 영화의 제목이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입니다. 정확하게 보신 게 맞아요. 발전이 아니에요. 진화예요. 진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유인원들은 완벽하게 시저를 신뢰하고 따르게 되고요. 시저는 말포이를 자기가 갇혔던 우리에다가 가둬버리고요. 전기 빠따를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침팬치들의, 고릴라들의, 오랑우탄의 우리를 열고 안타깝게도 그 X밥이었던 사육사도 얻어맞고요. 죽이려고 하는데 시저가 말립니다.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X밥 사육사도 가두고. 아이고. 이 말포이 얘는 여기 갇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나와버렸네. 말포이는 또 전기 빠따 주워가지고 덤비려다가 물대포 맞고 전기 감전까지 돼가지고 쓰러집니다. 시설 완전 제압. 그리고 여기 있던 약 한 50마리 정도의 침팬치, 오랑우탄, 고릴라들이 시설을 전부 탈출했고요. 뭐 너무 당연하지만 그 기업으로 쳐들어갑니다. 기업으로 왜 쳐들어갈까요? 거기 안에 있는 침팬치들 구하고 약 빼가지고 침팬치들한테 약 마시게 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능을 가진 유인원들이 회사를 습격했고요. 회사는 뭐 쑥대밭이 되고요. 도시도 좀 쑥대밭이 되고요. 거기에서 침팬치들 구해다가 약까지 마시게 하고, 그래서 이제 숫자가 진짜 많아졌습니다. 몇 마리쯤 되지? 뭐 한 100마리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저번에 삼나무 숲 있잖아요. 시저가 놀던데 이제 거기로 갑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얘들을 그냥 냅둘 리가 없죠. 경찰하고 스와트, 막 특공대까지 출동을 해서 이 침팬치 무리를 막고요. 그 삼나무 숲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금문교 같은 큰 다리를 봉쇄하고 막습니다. 그래서 유인원들이 막 뛰어가고요. 경찰들이 이제 총을 겨누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잘 올라다니다 보니까, 높은 것도 안 무서워하다 보니까 꼭 그 차들이 다니는 거기로 가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매달려서 가기도 하고, 다리 위로 뛰어 올라가서 뭐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대충 싸움을 좀 피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싸움을 피할 수는 없고, 남자 주인공은 여기서도 이제 또 신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싸우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내 친구요, 이질을 막 해요 또. 그래서 인간하고 결국 마주치게 되는데 시저의 명령 때문에 인간을 죽이지는 않고요. 그냥 다리를 지나가려고만 합니다. 다리 위로 올라가서 엄청 높거든요. 얘가 거의 구름이 밑에 보일 정도로 다리가 크고 높아요. 여기를 막 건너가는데 이제 헬기까지 와서 헬기에서 저격총으로 이 침팬지들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저가 경찰 말을 하나 뺏어가지고 말을 타고 이끌면서 경찰들을 측방, 후방에서 공격을 해서 사상자가 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경찰들, 스와트 팀들을 좀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터전이 될 삼나무 숲으로 막 뛰어가는데, 문제가 이제 헬기에서 막 총을 쏘고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 헬기 때문에 많은 유인원들이 죽고요. 시저도 좀 위험에 처하거든요. 이때 갑자기 고릴라가 총에 맞을 뻔한 시저를 팔로 밀치고 총에 계속해서 맞으면서 헬기로 뛰어가서 다리에서 점프를 해서 헬기로 뛰어들어서 헬기에 타 있는 인간들을 공격해서 헬기를 추락시킵니다. 고릴라의 희생이죠.
이 고릴라의 이름은 전위로 하겠습니다. 조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전위로 하겠습니다. 고릴라 멋있었다 너 개멋있었다. 전릴라. 그래서 헬기 추락시키고 나서 이제 시저가 추락한 헬기에서 이제 고릴라를 빼냈는데 죽어가고 있고요. 총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몸통에. 짠하네. 인류의 적인데 좀 짠하긴 하네요. 그래서 고릴라는 시저의 품에서 그렇게 죽습니다. 대단하다. 하지만 죽는 순간에 유인원들의 미래를 보았겠지. 시저는 아직도 주인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었고 여기 주인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료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주인하고의 정을 완전히 떼내고 추락하려는 헬기에 그 대표이사가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시저는 인간을 죽이지 않는 주의인데 자기 좀 잡아달라고 애원하는 대표이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죽입니다. 여기 그 시설에 있던 인상 더러운 있잖아. 걔가 행동대장 됐어요 지금. 와 얘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진짜. 여러분 옛날에 제시카 알바가 슈퍼스타 됐던 그 영화 이름 뭐죠? 흑백 영화?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영화에서 시장 아들인가? 그 장애 있는 애 있어. 신시티. 땡큐. 신시티라는 영화에 악당이 하나 나오는데 걔가 장애인이거든? 얼굴도 굉장히 흉측하게 생기고 걔가 이제 엄청 못된 인데 아빠가 거물 정치인이야. 시장이었나 뭐 국회의원이었나 그렇고 그 신시티라는 시의 완전 대장님이고 그래서 아빠 믿고 개 같은 짓만 하고 다니는 있거든. 노란색 괴물. 여기 지금 시저의 오른팔 역할하고 있는 행동대장 얘가 걔 닮았어요. 걔가 얘를 닮은 거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작은 전쟁, 이 작은 전투에서 유인원들이 승리를 하고요. 이 유인원들이 삼나무 숲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이곳을 자기들한테 내어달라고 뭔가 딜을 치겠죠. 주인공이 경찰차 하나를 훔쳐 타고 이제 삼나무 숲으로 와가지고 시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니까 침팬지 얼굴 더럽게 생긴 그 오른팔애가 남자 주인공을 공격하고 이제 해치려고 하거든요. 그때 시저가 와서 팍 몸으로 밀친 다음에 그 나쁜 침팬지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No 하니까 걔도 쫄아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을 일으켜 주고요. 남자 주인공이 시저한테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내 잘못이다. 근데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너희한테 어떻게 할지 알잖아. 집에 가자. 내가 지켜줄게. 이 새끼는 또 구라치고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침팬지들이 이런 일을 일으켰어요. 그럼 얘가 시저만 집에 몰래 데리고 가면은 이 시저를 어떻게 지켜줘요? 바로 뭐 FBI, CIA 와가지고 바로 잘못되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확률이 낮더라도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되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회일 거예요. 근데 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류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인류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고 인류한테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으로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만 하고 리스크를 계산해서 그 리스크가 터지지 않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새끼는 치매 치료제 만든다면서 유인원들이 인간보다 똑똑하게 될 수 있는 약을 개발했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나오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 약물은 인간한테 해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못 본 거일 수도 있지만 원래 이 혹성 탈출 원작이 제가 이 다음에 그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뭔가 마블 세계관처럼 3번 우주, 5번 우주, 7번 우주 뭐 이런 것처럼 여러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하다가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살고 있던 세계선이 아닌 다른 세계선에 지구에 도착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인간이 유인원 신세고 유인원들이 인간의 지위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인원이 대통령 하고 있고 정치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인간들이 그 밑에서 막 길러지고 있고 바나나 얻어먹고 좋아하고 있고 막 이래. 야생 인간들은 사냥당하고 있고. 그게 왜 그 지구는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세계관에서는 유인원들도 인간처럼 진화를 한 거야. 인간도 유인원이었잖아. 그랬는데 비슷한 지능이 되니까 피지컬이 더 좋은 유인원들이 이겨버렸고 그중에서도 침팬지가 인간처럼 만물의 영장이 돼버린 거죠. 그건 줄 알았는데 혹성 탈출 비긴즈인 거죠. 이게 그런 지구가 왜 만들어졌냐면이 이건 거죠. 왜 만들어졌어요? 주인공 새끼 때문이에요.
주인공 새끼가 치매약을 만들려고 했어. 그거 자체는 좋죠. 근데 지 맘대로 회사 밖으로 유출시켜서 아버지한테 주사하고 지 침팬치한테도 영향이 가게 하고 자기 침팬치가 얼마나 위험한 앤지도 7년 동안 키웠으면서 알지도 못한 채 감싸고 돌기만 해서 심지어 문제까지 일으켜서 이 침팬치가 다른 침팬치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 시저가 회사에 쳐들어가서 약을 훔치게 되고 그 약을 훔쳐서 수많은 침팬치들이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게 되고 이렇게 인간과 침팬치들의 전쟁이 시작되고 인간이 결국에는 져서 침팬치들이 지구를 점령한 그런 세계관이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원작 영화를 봤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거가 여기 나오죠. 일단 시저는 이 아빠 주인공의 설득에 당연히 넘어가지 않고요. 그 전까지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허락을 구했다면 동등한 위치에서 껴안아 주면서 얘기합니다. 시저의 집은 여기다. 시저's home. 일단 시저가 말을 해서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놀랐지만 난 여기서 이 남자 주인공을 진짜 패 죽이고 싶은 게 뭐냐면 껴안아 줬어. 침팬지가 이렇게 머리를 끌어당겨가지고 딱 껴안았어. 그리고 주인공의 귀에다가 시저's home. 여기가 네 집이야. 어서 가. 마음껏 놀아. 이 X를 하는 거야. 그 마치 드럼 치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드럼 독주를 막 하는데 그 대머리 교수가 플래처가 처음에는 너 뭐 하는 거야? 야 다음 곡 넘어가야 되는데 뭐해? I queuing you. 뭐야? 두구둑 뭐야? 두구둑 좀 치긴 하는데 두구둑 뭐야? 이 새끼 지금 성장하고 있어. 오케이. 떠는 것처럼 무슨 씨발 시저가 바람직한 성장을 이뤄낸 것처럼 시저를 쳐다보면서 뿌듯한 표정을 짓는 게 너무 킹받아.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이제 지구 망한다고. 아니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망하는 거지. 너 때문에 씨발 인간 50억 진다고 이제. 새끼야 이거. 그리고 트롤 특. 자기가 지금 트롤 하고 있는지 모름. 내가 탑이야? 라인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에 내가 랩업하면 이 새끼 딸 수 있음? 한참 하고 있어? 정글이 핑을 찍어 올라온대. 그래서 내가 경고핑 찍었어. 오지마. 필요 없어. 오지마. 근데 계속 기어 올라오면서 간다고 계속 표시를 보내. 오지마. 간다고. 오지마. 상대는 다리우스야. 갈게. 갔다 박어. 다리우스.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짐 구해주려다 나까지 짐 씨새끼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호응을 제대로 안 하노. 탑갱 이제 안감 이제라고 내려가 2킬 먹은 다리우스한테 30분 동안 쳐맞고 게임은 지고 씨새끼. 이런 개 트롤러 새끼들 특 자기가 트롤인지를 모름. 얘도 마찬가지야. 시저를 보고 이 정도까지 성장했구나. 가서 마음껏 뛰어노르렴. 네가 50억 명 죽였다고 이 새끼야. 그리고 시저는 침팬치 동료들한테 돌아가고요. 주인공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거 명장면이죠. 100명이라고 해야 되냐 이제? 어차피 목숨 명이잖아. 100명 이상의 유인원들이 시저한테 한쪽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올립니다. 네가 우리의 황제다. 하나의 나라를 세운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걸 보고 주인공은 또 되게 뿌듯해합니다. 시저의 성장을 보면서. 를 하고 있네요 진짜. 그리고 이 영화는 이 다음 보너스 영상이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영화가 끝나요. 근데 보너스 영상이 나오거든요. 옆집 아저씨 재채기 공격 당했잖아요. 이 아저씨 지금 감염됐거든요. 그 상태로 비행기 몰러 갑니다. 몸이 좀 안 좋은데 바꿀 수가 없어서 비행기 몰러 가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제 공항 가서 재채기 존나 하고요. 기침 존나 하고요. 비행기 타서도 기침 존나 하고요. 처음에 비행기가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의 실선이 생기는데요. 그 실선의 끝에 도달하면 여러 개의 선으로 변해서 팍 퍼져나가고요. 또 그 선들이 샹샹샹샹 이렇게 퍼져나가고요. 그 선들이 또 어딘가로 도착해서 샹샹샹샹 퍼져나가고요. 약 50억 명 이상의 인류를 죽이는 바이러스가 지금 전 지구에 퍼지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인 줄 알았던 그 약은 유인원들이 맞으면은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인간이 그걸 마시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저 같은 놈이 나타나서 인간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 지구를 유인원이 점령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인간은 총이 있고 무기가 있고 다 그게 있는데 어떻게 인간을 이기겠어요. 침팬치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근데 침팬치가 유인원이 지구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습니다. 인류가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유인원들이 지구를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강력한 애 바이러스. 우리 최근에 겪었던 그 바이러스도 만약에 대처가 잘 안 됐으면 진짜 이 꼴이 났을 수도 있죠. 무섭죠.